51세라고? 이게 정말 이정재 나이라고요? 공유도 44살이라면서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무슨 비결이 있는 거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들려온 놀라움의 탄성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들썩이던 때였죠. 와인을 서빙하던 저도 손님들의 대화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있잖아요. 한국인들의 비밀이 발효식품에 있대요. 특히 요즘 김치가 무슨 슈퍼푸드처럼 전 세계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파리 프랑스 마트에서도 김치가 항상 품절이래요. 어머, 맞아요. 김치를 보관하는 특별한 냉장고도 있다면서요? 가격이 무려 2,000유로가 넘는데도 유럽 전역에서 대란이래요. 독일 친구도 김치 냉장고 하나 구하겠다고 난리예요. 배두나도 44살이라는 거 들으셨어요? 진짜 3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 다들 이렇게 동안이에요?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함께 한국 배우들의 놀라운 외모 관리 비결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K뷰티 비밀이 연일 화제였고,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죠. 유럽의 프리미엄 마트들은 앞다투어 한국 발효식품 코너를 열었고, 최근에는 김치 냉장고까지 럭셔리 가전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미슐랭 스타 셰프 발레리아 콘티입니다. 피렌체의 구시가지, 돌담길과 포도밭 사이에서 자라며 요리의 꿈을 키웠죠. 15살 때부터 주방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피렌체 도심에서 한식당 만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3년 전만 해도 제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뒤로하고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 쿠치나 델라 마드레,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뜻의 우리 가문. 레스토랑은 피렌체에서 3대째 이어온 자부심이에요. 할머니 손맛 그대로 담긴 파스타로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미슐랭 스타를 받았죠. 35살이라는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수석 셰프가 되었고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파머스 마켓으로 향했어요. 그날 들어온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파스타 반죽을 치고 토마토와 허브향 가득한 소스를 끓이고 이탈리아 정통 요리를 만드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답니다. 한 번도 이 일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땐 말이죠. 그러던 2021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서 한국 열풍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골목골목까지 퍼져나갔죠. 우리 레스토랑의 와인바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음식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발레리아 셰프 혹시 한식도 드셔보셨나요?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에서 먹던 그 라면은 어떤 맛일까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정말 좋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들의 질문에 너무 민망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라고 자부하면서도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저 TV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김치와 불고기가 전부였죠.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만을 고집하던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이 질문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피렌체의 중심가 메르카토 센트랄레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해 뜨기 전 일찍 시장에 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고르거든요. 그날따라 유독 예쁜 양배추들이 눈에 들어왔죠. 단단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두드려보고 잎사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은은한 허브향이 나는 작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제가 고르던 양배추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다른 손님인가 했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양배추를 들어 올리시더니 잎사귀 사이사이를 꼼꼼히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게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어와 이탈리아어가 섞인 재미있는 발음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 이 양배추. 우리나라 배추랑 비슷하네요. 단단하고 수분도 적당해요.
이걸로 김치를 담그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씀에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김치라는 단어도 생소했지만 양배추를 보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마치 보석을 감정하는 전문가 같았거든요. 2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채소를 저렇게 세심하게 고르는 모습은 처음 봤답니다. 이 채소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요. 할머니께서 양배추 하나를 돌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라고 여쭤봤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할머니께서는 양배추를 손바닥으로 두드리시며 수분 함량을 설명해 주시고 줄기의 단단한 정도를 보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채소를 보는 그 독특한 관점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그분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박순자 할머니셨어요. 한국에서 40년간 김치를 담그셨다는 할머니는 아들이 피렌체에서 운영하는 아시안 마켓에서 매주 김치를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한번 들러보세요. 진짜 한국 김치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장에서 할머니를 만난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마르코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시장에서 재미있는 분을 만났어. 한국 할머니인데 김치라는 음식을 만드신대.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려고. 그 말을 들은 마르코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잠깐 발레리아. 너 그거 알아? 지난주에 밀라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 마르코는 와인셀러로 저를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내 앞자리에 한국인 관광객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캐리어에서 갑자기 붉은색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와인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비행기 전체에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 승객들이 하나둘씩 기내 승무원을 부르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구토까지 했다고. 그게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김치였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왜 여행 가면서까지 그런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마르코는 제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발레리아, 네가 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해주는 건데 김치는 우리 같은 고급 레스토랑과는 수준이 다른 음식이라고. 제발 그런 데 가지 마. 마르코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실 저도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발효된 채소라니.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본 할머니의 그 세심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그 주 토요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주방에서 할머니는 김치를 만들고 계셨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시고 빨간 고무장갑을 끼신 채 야채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죠. 절인 배추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레 펼쳐 양념을 바르시는데 그 손놀림이 얼마나 섬세하던지. 이렇게 배추 속 하나하나에 양념을 꼼꼼히 발라야 해요. 급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간 양념을 만드실 때는 더 놀라웠어요. 고춧가루, 생강, 마늘, 양파. 재료 하나하나의 비율을 저울도 없이 손끝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이건 감으로 하는 거야. 배추의 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간도 달라지고 양념 양도 달라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국물을 만드실 때였어요. 생새우를 갈아 넣고 배를 강판에 갈아 자연의 단맛을 내고 무도 채 썰어 넣으시더라고요. 김치는 채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맛도 들어가고 과일의 맛도 들어가고 자연의 모든 맛이 어우러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김치예요.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김치 한 점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깊은 감칠맛, 마늘과 생강의 알싸한 향, 그리고 발효가 만들어낸 깊은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절로 감탄이 나왔죠. 할머니께선 빙그레 웃으시며 김치 담그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배추를 절이고 온갖 양념을 넣어 버무리고 발효시키는 과정까지.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더라고요. 할머니께 배우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었어요. 계절마다 다른 재료를 쓰고
온도와 시간을 맞추고 발효의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과학이자 예술이었죠. 특히 한국의 김장 문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웃들과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발레리아, 넌 요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요리는 국경도 문화의 벽도 없는 거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가문의 레스토랑을 동생에게 맡기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주변에서는 다들 만류했어요. 미쳤어? 미슐랭 셰프의 자리를 던져버리다니.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했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하면서도 가장 옳았던 결정, 그렇게 저의 한국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2021년 10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소개로 전주의 한 종가를 찾아갔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머, 이탈리아 미슐랭 셰프가 우리 김치를 배우러 왔다고? 종부님이신 최경희 선생님께서는 처음엔 굉장히 놀라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자 흔쾌히 받아주셨죠. 첫날부터 실수투성이었답니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 농도를 잘못 맞춰서 배추가 너무 짜게 절여졌어요. 고춧가루를 버무릴 때는 너무 세게 주물러서 배추가 뭉개지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종부님께서는 괜찮아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라며 다독여주셨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첫 김장철이에요. 11월 초 전주 종가의 마당은 완전히 김장 전쟁터가 됐어요. 수십 명의 이웃들이 모여 김장을 하는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레리아, 이리 와서 양념 좀 봐주겠어? 얘야, 이 김치는 조금 묵혀야 맛있어. 아이고, 손이 얼마나 예쁘니. 양념 버무리는 솜씨가 딱 우리 며느리감이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누군가 들고 온 막걸리에 방금 담근 김치를 곁들여 다 같이 밥을 먹었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걸요. 하루는 제가 실수로 김치독을 깨뜨린 적이 있었어요. 100년 된 가보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죄송하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종부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독이야 깨져도 우리 마음만 깨지지 않으면 되죠. 발레리아가 여기 와서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소중해요. 그 말씀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아마 바로 해고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죠. 종부님께서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종가의 비법, 절기마다 다른 김치 담그는 방법, 그리고 각 재료에 담긴 의미까지. 김치는 시간과 정성의 음식이에요. 배추를 절이는 시간, 양념을 버무리는 정성, 발효를 기다리는 여유.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죠. 점점 김치를 배우면서 제 요리 철학도 바뀌어 갔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완벽한 맛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정성이 담긴 맛을 생각하게 됐죠. 신선한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종부님께서 담그신 김치를 이웃들과 나누시는 모습이었어요. 독거노인 분들께 김치를 전해드리고 바쁜 직장인 가정에도 김치를 나눠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웃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김치는 나눔의 음식이에요. 혼자 맛있게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서 더 맛있어지죠. 3개월간의 전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로서의 자부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요리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종부님께서는 제가 떠나는 날 오래된 김치독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네가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내길 바라. 그 말씀처럼 전 이제 김치에 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답니다.
전주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종부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세계김치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죠. 처음에는 김치에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소가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은 그보다 더 놀라웠답니다. 발레리아,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한국의 자랑이에요. 연구소의 김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슈퍼푸드죠. 연구소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본 유산균의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수많은 유익균들이 음식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라니. 셰프로서 20년을 일했지만 이런 관점으로 음식을 본 적은 없었죠.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특히 김치의 발효 과정은 자연과학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배운 요리는 맛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한국의 김치는 달랐어요. 맛은 물론이고 영양학적 가치까지 완벽하게 담아낸 음식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김치의 항산화 작용이었어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생강의 진저롤. 각각의 재료들이 과학적으로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겨울철에 비타민C를 보충할 방법으로 김치만 한 게 없다는 걸요. 더 놀라운 건 김치가 한국 발효식품의 일부라는 사실이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은 한국인의 과학적 지혜가 집약된 발효식품이에요. 연구원 한 분이 현미경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죠. 된장 발효에 관여하는 고초균은 나토균과 같은 종인데 한국의 장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균을 제어하는 법을 알고 있었대요. 고추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발효식품이라고 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메주와 탄수화물이 많은 찹쌀, 거기에 비타민이 가득한 고춧가루가 만나 완벽한 영양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장독대 시스템이 흥미로워요. 간장, 된장, 고추장이 숙성되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자연스럽게 맞춰주거든요. 이건 자연과 과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우리 선조들의 지혜예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탈리아의 와인이나 치즈 발효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발효 문화는 그 이상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발효식품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왔다니. 정말 경이로웠답니다.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고 영양가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김치가 숙성된다고 표현해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상한다고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김치는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마치 와인처럼 숙성되는 음식이었죠. 연구소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실험도 진행 중이었어요. 우주인을 위한 김치 개발,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연구. 전통 음식이 현대 과학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배추의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아미노산이 생성되면서 감칠맛이 늘어나고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게 놀라웠죠. 한국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터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현대적 장비 없이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각 지역마다, 집집마다 그들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의 감자된장, 전라도의 매운 고추장, 경상도의 멸치젓 된장. 그들은 그 지역의 기후와 식재료에 맞춰 발효 방식을 달리했어요. 심지어 같은 마을이라도 각 가정의 장맛이 다 달라요. 된장 하나만 봐도 메주를 띄우는 방법, 간수의 농도, 발효 기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맛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연구소에서 전국 각지의 된장을 분석해 봤는데 놀랍게도 지역마다 서식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춥고 건조한 강원도에서는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균주가, 따뜻하고 습한 남부지방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균주가 우세하더라고요. 이건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적응의 결과죠.
각 가정의 장독대는 그 집만의 고유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탈리아의 와인 산지처럼요. 프랑스 사람들이 때루아라고 부르는 그 땅의 특성이 한국에서는 장독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 된장 맛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연구소에서의 경험은 제 요리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건강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은 직접 다양한 채소로 김치를 담가보는 실험도 했어요. 이탈리아 채소인 라디키오와 트레비소로 김치를 담가봤죠. 놀랍게도 이탈리아 채소로 만든 김치도 훌륭한 맛을 냈어요. 김치의 과학은 배추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발효의 원리만 이해하면 어떤 채소라도 김치로 재탄생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전통과 과학, 동양과 서양.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김치가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현미경으로 김치를 관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살아있는 유산균들의 활동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작은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 같거든요. 김치는 더 이상 그저 반찬이 아닌 과학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 됐답니다. 2022년 봄 피렌체로 돌아왔을 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BTS는 빌보드를 점령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였답니다. 한국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이번에는 담당자의 반응이 달랐어요. 아,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많이 찾더라고요. K푸드가 대세잖아요. 도시 중심가의 만나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배추김치와 파스타 정도만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본 손님들이 찾아와 저도 김치볶음밥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MZ세대의 반응이었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김치, 해시태그 K푸드, 해시태그 만나, 해시태그를 달고 음식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만에 팔로워가 5만을 넘었죠. 이게 블랙핑크가 먹던 그 김치인가요? 오징어 게임에 나온 라면에 김치 넣어주세요. BTS 지민이 좋아한다는 김치전 있나요? 매일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예능에서 본 음식을 찾는 손님도 많았죠. 런닝맨이나 나 혼자 산다를 보고 오신 분들은 특히 부대찌개를 좋아하셨어요. 한국 음식 다큐멘터리 한국의 맛에 저희 가게가 소개되면서는 정말 대박이 났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한국 종가집에서 배운 진짜 김치라는 타이틀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봐요. 유튜버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만난 리얼 K푸드 같은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죠. 특히 김치 파스타는 피렌체에서 만난 K푸드의 혁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어요. 재미있는 건 손님층이 정말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K-팝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에 빠진 중년 부부들, 한국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까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음식을 알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파엘라를 한국식으로 해석한 김치볶음밥이 정말 맛있어요. 와인과 김치의 페어링이 환상적이에요.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이탈리아 음식의 풍미와 어우러져서 신기해요. 유럽 전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온 미식가는 한국의 맛과 이탈리아의 전통이 만나니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했네요. 라고 극찬해 주셨죠. 놀라운 건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정통 김치 맛을 만나다니. 우리 음식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걸 보니 자부심이 생겨요. 2023년 우리 가게는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어요. 평가단은 한류의 영향으로 시작됐지만 진정성 있는 요리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해 주셨죠. 지금은 매주 김치 아카데미를 열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김치 담그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시작한 건데 이제는 3개월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셰프의 테이블 시리즈의 한식 특집으로 출연해달라는 거였죠.
전 세계에 한국 음식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된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가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김치 냉장고를 체크해요. 한국에서는 김치를 보관하는 방법도 과학이더라고요. 일반 냉장고가 아닌 김치 냉장고를 따로 두는 나라가 있다는 게 처음엔 정말 신기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처음 김치 냉장고를 설치했을 때 이탈리아 주방 업계 전문가들이 놀라워했어요. 채소의 종류와 숙성 정도에 따라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서랍마다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력이 대단하다며 감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3년 전 피렌체 시장에서 처음 만났던 박순자 할머니셨죠. 발레리아, 우리나라 김치 냉장고까지 들여놨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를 사랑할 줄이야.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김치 냉장고 덕분에 사계절 내내 완벽한 김치 맛을 낼 수 있게 됐어요. 여름에도 김치가 쉽게 씌어지지 않고 겨울에도 적정 온도로 숙성되죠.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가전제품 덕분에 유럽에서도 한국의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했던 건 전주 종가의 최경희 종부님과의 재회였어요. 종부님께서 유럽 한식 문화 강연차 오셨다가 제 가게를 찾아주셨는데 김치 냉장고 온도 설정까지 꼼꼼히 봐주셨죠. 역시 한국 기술력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온도 조절이 되니 김치 맛이 한국과 다를 게 없구나. 요즘은 유럽 각지의 요리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전통 김치 담그기는 물론 현대적인 보관 방법까지 함께 가르치고 있죠.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거든요. 한국의 김치 문화는 정말 과학적이에요. 전통 방식의 발효 과정을 현대 기술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김치 냉장고는 그 대표적인 예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제 유럽 곳곳에서 자신만의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들 첫 투자로 김치 냉장고를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파리, 베를린, 밀라노. 유럽의 한식당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로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유럽 발효 문화 연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유럽의 다양한 발효 음식과 한국의 김치 문화를 접목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의 과학적인 온도 관리 시스템이 유럽의 전통 발효, 식품 보관에도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한국의 김치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전통의 가치를 현대 기술로 지켜내는 한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문화 발전이 무엇인지 배웠죠. 이제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다음 달이면 서울에서 세계 김치 페스티벌이 열려요.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는데 전 세계 셰프들이 첨단 김치 냉장고로 숙성시킨 자신만의 김치를 선보인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네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전 이렇게 대답해요. 전통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죠. 김치라는 전통 음식을 김치 냉장고라는 현대 기술로 더 맛있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 온도를 체크하면서 꿈을 꿔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가치를 알게 되길,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길. 김치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이탈리아 미슐랭 셰프 발레리아가 한국 김치에 매료되어 전통 발효 문화를 배우고 현지 음식과 접목시켜 세계에 알린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발효된 채소라니 미슐랭 레스토랑과는 수준이 다르다며 편견을 가졌던 셰프가 한국의 과학적인 발효 시스템과 따뜻한 정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치 냉장고처럼 첨단 기술로 전통을 지켜내는 모습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김장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역의 한식의 가치를 전파하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접목시키는 한국 음식 전도사가 된 발레리아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여행 갈 때 김치나 고추장, 된장을 챙겨가다가 겪은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신가요? 비행기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눈치 보였던 경험,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다가 맛보고 깜짝 놀란 경험,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특히 요즘은 외국인들이 먼저 김치 하면서 관심을 보인다는 분들도 많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국 음식의 위상이 달라진 걸 실감하신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